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고객님과의 이런 대면 응대가 아니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배달이라든지 포장을 이렇게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대표님들께서도 보시면 이제 뭐 배달 어플을 사용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뭐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배달로 인해 가지고 고객님들과 이렇게 응대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컴플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대면 응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보고 응대를 하고 얼굴을 보고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본인의 감정을 최대치로 조금은 이렇게 다 표출을 하시지 않는 고객님들이 또 계신 반면에, 저희가 비대면 응대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저희 사실 배달 어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고객님 정보 하나도 안 뜨잖아요. 아예 전화번호까지도 고객님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보들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표출해야 하는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의 정도보다 강도가 더 크게 클레임이라든지 컴플레인이 걸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희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뷰 테러라든지 악성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상, SNS상 뭔가 조금 갑질 고객님들의 행포,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SNS상도 마찬가지로 대표님들께서 뭐 배달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장 부분에서 만약에 실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히 응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또 분명히 대표님이나 직원분들께서는 이런 배달이라든지 포장에 대한 응대를 제대로 하셨는데, 고객님들께서 어떤 리뷰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악성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시거나 정보를 또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컨슈머라고 하고요. 리뷰 테러, 악성 리뷰라고 합니다. 먼저 왼쪽 사진 한번 볼게요. 혹시 대표님들 저희 치킨에 보시면은 순살 치킨이 있고 뼈가 있는 치킨이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코바 치킨입니다. 지코바 치킨 여기 업체인데 지코바 숯불 양념구이를 고객님이 주문을 하셨어요. 지코바 숯불 양념구이는 뼈가 있는 구이죠. 뼈가 있는 거를 고객님이 체크를 하셔서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리뷰에는 이렇게 달려있죠. 순살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뼈가 와서 좀 실망했어요. 결국 그대로 남겼지만 재차지가 되겠지만 다음에는 좀 신경 써주세요. 고객님이 분명히 순살이 아닌 뼈가 있는 치킨으로 주문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순살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순살로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리뷰를 다시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가, 저희가 보시면 이게 배달을 많이 보내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편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또 이렇게 같이 보내시는 업체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 매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편지로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낸 요 편지에서 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편지 내용이 보시면은 고객님 저희 정성을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채 곱창 그대로 조리해 드시면 됩니다라는 그 조리라는 뜻이, 그 조리라는 글씨가 롤이라는 글씨로 보이실 거예요. 롤이라는 글씨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 거거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비스 품목 다 챙겨주셨고요. 맛도 괜찮았대요. 근데 쪽지는 알바생이 직접 쓰시는 건가요? 요리를 빗대어서 말한 로리도 아니고 로리타의 로리인가요? 이상하네요. 좀 찝찝해서 별 하나 뺍니다. 불쾌해요. 대표님들께서는, 직원분들께서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린 이 쪽지로 인해서 또 별점이 낮아지는, 마이너스 되는 또 이러한 행위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이런
댓글이라든지 악성 리뷰들이 많이 달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 보시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면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는 배달 어플, 왜냐면 친구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배달이라든지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희는 배달 어플 어느 어플 가장 많이 써?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희는 배달의 민족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배달의 민족 중에서 그 많은 메뉴, 그 배달의 민족 안에 들어있는 많은 메뉴 중에서 너희 맛있는 음식점 어떻게 찾아?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고객님들의 댓글을 봤대요. 고객 댓글을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리뷰 테러라든지 악성 리뷰에 대한 어떤 그 리뷰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요러한 그 리뷰에 사장님들이 어떻게 댓글을 달았느냐를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의 댓글을 보고 이 리뷰는 악성 리뷰구나. 테러 리뷰구나. 아니면은 이 리뷰는 정말 매장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컴플레인이 걸린 거구나. 클레임이 걸린 거구나.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주문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댓글에 대한 대표님들의 관리도 조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도 사실 좋은 댓글에는 대표님들께서도 막 기분 좋게 이렇게 다실 수 있지만은 조금 불편한 댓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실 수도 있고 어떤 표현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게 표현을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대표님들의 감정을 조금 누르시고 그 리뷰를 쓴 고객님이 아니라 이제 그 리뷰를 보시는 다른 고객님들이 또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대가 조금 잘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응대가 잘 이루어진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 리뷰에 달린 사장님의 반전 댓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뉴스가 기사화됐었어요. 요 사진 자체가 보시면 김치찜이거든요. 김치찜인데 김치찜에 목장갑이 나왔다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김치찜에 목장갑이 나왔다고 고객님이 리뷰를 다셨어요. 이렇게 다셨죠. 아니 목장갑이 왜 여기 들어있어요? 진짜 처음에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다 토했어요. 농담 아니고 푸주인지 건두부인 것 같았는데 들어보니 목장갑이네요.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고객님이 올려주셨죠. 이렇게 이제 리뷰를 다셨어요. 그래서 이 리뷰가 이제 다른 고객님들에게 이슈화가 되셨겠죠. 어떻게 김치찜에서 목장갑이 나오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막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이 업체 대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을 엄청 조금 잘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이제 요 업체 사장님의 반전 댓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요 사장님 댓글 보기 전에 컴플레인 응대법에서 가장 올바른 표현법, 예스 답법을 요 사장님께서 조금 잘 사용을 하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업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저 글에서는 이제 2개월 전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4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매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리뷰에 목장갑이 들어와 있다고 올라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정말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봐도 말도 안 됐고요. 일단은 고객님 말을 예스 해주시죠. 일단은 예스 해주십니다. 다만 그러나 정말 단언할 수 있는 건 매장에서는 절대 목장갑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모티콘도 이렇게 조금 사용을 해주셨어요. 조금 부드럽게 전환을 하시기 위해서. 진짜 글 그대로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저렇게 일부러 넣진 않았겠죠. 그리고 정말 실수로도 들어갈 일이 없는 게 매장에서 빨간 색깔 목장갑을 쓸 일도 없어서 매장에서는 사용을 하지도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디 식품 매장에서 이렇게 빨갛게 코팅되어 있는 목장갑을 가져다 쓸까요? 그리고 CCTV도 다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니까는 이제 이렇게 막 이슈화돼서 목장갑이 어떻게 김치찜에 목장갑이 나왔어? 라고 하던 고객님들께서도 그래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래 목장갑이 어떻게 김치찜에 목장갑이 나올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뭐 상황이 조금 무마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 대표님께서 그러한 댓글을 보시고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목장갑을 넣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지금 저희 일부러
이렇게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저희 매장으로 전화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댓글을 달았다라고 했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셨던 다른 고객님들 있죠. 다른 고객님들께서 또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니지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 또 이렇게 또 나오실 수도 있을 텐데 요 대표님께서, 요 사장님께서는 이게 이모티콘도 조금 쓰시면서 고객님의 어떤 마음도 조금 배려하시면서 예스버 답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다른 고객님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댓글이 잘 달린 부분이라서 대표님들께서도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서 혹시나 이제 뭐 조금 불편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뭔가 조금 악성적인 부분으로 좀 댓글이 달린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어떤 언어 표현이라든지 문구라든지 뭐 이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문구를 만드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 난 고객님들을 더 화나게 하는 직원분들의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무작정 우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들 있죠. 고객님들이 화가 나 있는데 고객님들이 화가 난 내용을 듣지도 않고 무작정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무작정 진정성 없이 사과하는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에 고객님들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무슨 지금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죄송하다라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더 화가 나는 경우로 이렇게 발전을 더 화가 난 경우로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셨다니까 죄송해요 라고 뭔가 조건부 사과들 있죠. 일부 사과들 뭔가 사과를 받아도 조금 찝찝한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이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 못 들으셨다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에도 고객님들의 화를 더 돋구어낼 수 있는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입니다. 소리 지르시는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정중해 주세요. 이러한 표현들 있죠. 이러한 표현들은 고객님들이 뭔가 조금 부정적인 언어, 명령어적인 표현으로 조금 느끼시면서 더 화를 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시거나 아니면 막 언성을 높이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끝까지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줘요. 중간에 뭐 이렇게 경청을 하시는 맞장구 표현을 사용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소리 지르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조금씩 이렇게 상황이 무마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객님 너무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제 사과 인사 드리면서 이렇게 클레임이라든지 컴플레인을 응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사실 이번 주가 바쁜 날이라서요, 회사의 규정이라서요, 이런 것처럼 뭔가 회사라든지 나의 관점에서 조금 핑계대는 언어 사용들 있죠. 저희 규정은 그게 안 됩니다. 저희는 원칙으로 그게 안 돼요. 라고 계속 이렇게 응대하는 경우들 있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 원칙이 뭔데? 너희 규정이 뭔데? 이렇게 또 컴플레인이 또 커져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정, 원칙 또 이런 것만 이렇게 따져가지고 사용하시는 언어 사용도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안 없이 계속 죄송합니다만 하시는 경우들 있죠. 고객님 말 들으시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죄송해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죄송했으니까 이제 어떡할 건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안 없이 계속 죄송합니다만 하는 경우들 있죠.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대표님들 보시면은 타이밍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건 좋지만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이런 죄송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경우에는 정말 나한테 죄송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건가? 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컴플레인 응대를 하실 때는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를 하시고 그러면 이런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는 괜찮으실까요? 라고 고객님들한테 대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어떤 언어 표현들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난 고객님들이 더 크게 화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언어 표현법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 중요하게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플레인 처리의 3원칙입니다. 먼저 사람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비스맨이 혹시나 이제 서비스를 하시다가 뭔가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직장 상사, 최고 결정권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본인이 해결하고자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더 컴플레인이 커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요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대표님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직원분들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직원분들이
고객님들에게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에 대한 어떤 응대를 하고 있다. 그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무조건 주저하지 마시고 다가가셔가지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 매장 총책임자인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응대를 해주시는 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장소입니다. 장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 보시면은 막 이렇게 사람은 장소에 따라서 기분의 전환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간에서 내가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이 걸려서 너무 기분이 언짢아. 근데 이제 직원분이라든지 아니면 대표님께서 고객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잠시 자리를 옮겨서 조금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B라는 공간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A라는 공간에서 들었던 그 화남의 정도가 B라는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클레임을 조금 해결을 하거나 컴플레인을 해결을 하실 때는 장소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입니다.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이 걸렸을 때는 즉각 뭔가의 어떤 즉담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것들 있죠. 나 지금 이거 기분 나쁘니까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당장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또 더 큰 컴플레인이 걸려버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뭔가 조금 냉각 기간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컴플레인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빨리 해결해 주셔가지고 고객님의 불편을 조금 덜어주시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은 어떠한 또 부분적에서 봤을 때는 또 더 큰 컴플레인을 또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각 기간을 둠으로써 대신 중간중간에 고객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객님 몇 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객님 지금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고객님에게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냉각 기간을 두셔주시는 거, 이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3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클레임이라든지 컴플레인을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이런 클레임이라든지 컴플레인을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불만 고객님들에 대한 6가지 처리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 불만 고객님이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불만 제기의 전후 상황을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아무런 상황 파악도 없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지금 클레임을 말씀하시는 이유, 컴플레인을 말씀하시는 이유, 불만을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전후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매장이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은 고객님이 터무니없이 불만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황을 파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과 고객님이 느끼신 감정을 요약해서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이런 불만을 표출을 하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나서 고객님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객님 많이 기분이 언짢으셨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라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러한 대안이 있는데 이러한 대안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고객님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할 때도 대표님들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고객님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침표의 종결 어미가 아니라 물음표의 종결 어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제시할 때도 컴플레인, 클레임, 나 지금 불만이 있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대안 지금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를 할 때도 고객님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이런 대안 괜찮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의 종결 어미로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고객님과 합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가 끝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때는 이제 신속하게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합의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진행 상황이라든지 처리 과정을 중간중간에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해결이 되는 불만 사항이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경우에 지금 시간이 걸린 어떤 대안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고객님이 또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시간에 고객님들이 또 다른 어떤 지루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시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고객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몇 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진행 과정을 알려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 컴플레인이 이제 불만사항을 요구한 고객님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매장의 단골 고객님으로 만들 수 있다. 충성 고객님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고객님 저희 뭐 이런 대안 괜찮으셨습니까? 만족하셨어요? 라고 이제 한 번 더 고객님의 만족도를 확인해 주시는 것까지 잊지 마시고 불만을 표출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6단계에 맞춰가지고 컴플레인이라든지 클레임을 해결을 해주시면 아주 조금 좋은 어떤 해결 방안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대부분의 큰 틀의 어떤 고객 대처 방식이다라고 봤을 때 고객님들 중에서도 보시면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유형별로 여러 가지 어떤 성향을 가진 고객님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객 유형별 컴플레인 대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레임을 제기하실 때 재촉하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이거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이거 언제 돼요? 라고 막 계속 재촉하시는 유형을 가지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객실에서 매장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뭐 차량 주차를 하시다가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사후 처리를 해야 되시거나 이럴 때 조금 더 까다롭게 반응을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비스를 처리를 하실 때 좀 머뭇거리거나 아니면은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고의적으로 좀 불만 처리를 좀 지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쾌한 어조로 확신 있는 어조로 조금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라도 내가 확실한 대답이라든지 명쾌한 대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윗상사라든지 우리 책임자에게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친속한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의 성향을 가진 고객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재촉하는 고객님들 입장에서 재촉하는 고객님들은 빨리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컴플레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빨리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중간중간에 고객님들한테 이런 지금 처리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중간중간 설명을 함으로써 재촉하는 고객님들의 성향에 조금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거만하신 고객님들이 있어요. 거만하신 고객님들, 뭔가 조금 근무자분들, 우리 직원분들을 조금 하대하시고 그다음에 좀 무시하는 유형의 고객님들은 반말을 조금 자주 사용을 하시죠. 뭔가 반말로 책임자를 부르시거나 뭐 책임자 나오라고 해, 높은 사람 나오라고 해,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행위 자체가 좀 시비를 거는 듯한 어떤 유형의 고객님들을 좀 거만한 고객님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허세가 심하세요. 허세가 심하고 뭔가 자신의 말이 조금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은 뭔가 본인을 치켜 세워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쉽게 문제가 해결이 또 가능한 분들의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장구도 쳐주시면서 네 맞습니다라고 최대한 잘 들어주시면서 문제점을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시게 되시면은 뭔가 조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서비스 컴플레인의 어떤 유형들에 대한 대처법들이 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막무가내 고객 타입입니다. 막무가내 고객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무작정 소리를 크게 내시는 타입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객님들 앞에서 뭔가 조금 소란스럽게 행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뭔가 조금 중년 이상의 여성 고객님들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고함과 뭔가 억지를 조금 무기로
사용을 함으로써 요구 사항을 조금 관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관찰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들의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그분들의 감정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며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꾸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시더라도 큰 소리가 저절로 조금 잦아드는 그런 성향의 그런 성향의 고객님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고객님들이 많은 장소가 아니라 조용한 장소로 같이 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인간적인 1대1 대화를 시도하게 되시면은 조금 부드러운 컴플레인의 어떤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학구파 고객입니다. 학구파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요구사항을 왜 들어줄 수 없는지 상세하게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돼야 되나요? 라는 것처럼 뭔가 조금 집요하게 따지면서 컴플레인을 걸어오시는 요형의 고객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이렇게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나 괜히 모르는 정보를 말씀드렸다가는 더 큰 컴플레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조금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설픈 응대 같은 경우에는 악영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매장의 규정은요, 뭐 이런 표기법들 있죠. 이런 표현법들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혹시나 이제 제대로 정확한 설명을 하실 수 없을 때는 고객님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시간을 조금 버시고 중간중간 고객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서 컴플레인을 이렇게 응대해 주시면은 조금 자연스러운 대처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타입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 고객님들이라든지 클레임 고객님들이라든지 불만 고객님들이 우리 매장의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불만사항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들, 저희 컴플레인에 관련된 불만 고객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 강의가 끝나고도 사실은 무작정 고객님들에게 죄송해 하실 건가요? 라는 제가 물음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들, 오늘의 어떤 강의를 조금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고객님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고객님이 너무 터무니없는 불만사항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우리 매장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너무 터무니없는 불만 고객이 제시가 되실 경우에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고객님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전처럼 고객님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은 버리시고 고객님과의 어떤 부드러운 의사소통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모든 수용을 통한 컴플레인 대처가 고객 만족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이 뭔가 바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 수용을 해준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컴플레인 대처법은 아니다라는 거. 고객님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일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님들 매장에 어떤 정확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되시고요. 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매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지만이 우리 매장에서도 터무니없는 컴플레인에 대해서 응대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처법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의 응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혹시나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를 지키기 위한 똑같이 어떤 감정이입이 되는
응대가 아니라 정중한 응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고객님들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자신감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들 우리 매장만의 공관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매장만의 불만 고객 처리 방법이라든지 불만 고객 응대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조금 더 부드럽고 그다음에 고객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매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6주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주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